웰컴 밀리밴 웰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갑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쭈니님과 시모님과 시간 같이 보내서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 또 이 시간 경제 이야기 트렌드 네. 지금의 핫 트렌드 네. 저희가 핫 트렌드를 늘 알아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제 기사가 나오거나 혹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심히 보고 있는 것들 중에 경제 뭐 이런 국제 관련된 이슈를 제가 뽑고 있는데 이번에 경제 이슈는 네. 뭘까요? 요즘 뒤숭숭한 게 너무 많은데. 뭐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미국 IMF 대통령이 바뀌고, 그렇죠. 우리나라 정세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가 제일 이 경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 내수 경기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소비 판매 지수거든요. 소비 판매 지수.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년 대비 올해 소비 판매량이 얼마만큼 줄어들었고 전 분기 대비 얼마만큼 줄어들고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기별로 우리가 산출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 판매 지수를 파악해야지만 정부도 미시적 경제 정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되고 이런 정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거 통계를 뽑는 거죠. 근데 이 소비 판매 지수가 우리나라 통계에 작성한 이후로 최고로 안 좋아요. 이런. 10분기면은 1년이 4분기잖아요. 네. 2년 2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렇게 너무.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번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소비 판매 지수가 또 감소했어요. 또 감소요. 10월부터 12월도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면 11분기 연속 감소한 거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정말 어떻게 너무 하향세가 너무 하향세가 심하니까.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폐업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고. 네, 맞아요. 저희 집 근처도 제가 좋아하던 그 핫도그 집이 지금 분식집 임대로 내놔서 없어졌어요. 가슴 아픈 스토리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핫도그 하시는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뭐 카페, 식당뿐만 아니라 소비재에 판매된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진짜. 우리 또 패션업이잖아요. 패션업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꺾였어요. 우리는 소비 민감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많이 안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의류, 패션 아이템이다 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이 데이터에서 희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망을 찾아야 되잖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10분기 연속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디가 바닥인가. 이거를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이게 바야흐로 소비 감소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나 찾아봤죠. 2022년 3, 4분기 때부터 그래요. 이제 2022년 5월달, 6월달, 이렇게 7월달 이렇게 거치면서 8월달 들어오면서 꺾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코로나도 있었던 시기인가요? 맞아요. 코로나의 근데 끝물 기억하시죠? 끝물 때 델타 다음이 뭐였죠? 델타 다음. 오미크론. 오미크론은 좀 약간 감기 좀 심한 감기인데 목 아픈 감기 정도였잖아요. 오미크론이 거의 끝물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2020년부터 발생을 했거든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가 집중 발생기였어요. 그 2년 동안 돈을 엄청 찍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찍었나?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전 세계가 다 찍었어요. 그래서 돈을 막 뿌리는 거야. 그때 막 기억나죠, 막. 근데 왜 그래야 됐나요?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이 경기가 확 꺾이는데 그때 방어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경제 공황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을. 그렇죠. 전 세계 보조를 같이 맞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영국도 찍고 EU도 유로 엄청 찍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전 세계에서 그 보조를 맞춰서 다 뿌린 거죠. 중국도 엄청 찍고 화폐를 엄청나게 찍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했습니까? 금리를 확 낮춘 거예요. 기억나시죠? 대출 금리 낮췄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금리는 떨어지고 대출은 많이 해주고 또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뭐 3억을 하고 10만 원씩 주고 20만 원씩 주고. 경제가 돌아가는. 그렇죠. 돈이 엄청 돈 거죠. 그때 2021년 4분기 때죠. 그러니까 꺾이기 전. 그때는 소비 판매 지수가 전년 대비 6.6% 확 올라가요. 경기가 더 좋았던 거지. 경기가 2021년 4분기 때가 3, 4분기 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2022년 1분기 딱 들어서면서 화폐를 찍는 걸 좀 줄인 거지. 그러면서 2.6%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2, 4분기 때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의도한 건가요? 그러니까 화폐를 같이 찍고 미국이 멈추잖아요. 근데 같이 멈춘 거죠, 이제. 돈을 뿌리고 한 2년 동안 돈을 뿌린 다음에 돈이 회전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디테일하게 알아봤어요. 이게 또 금리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7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021년 7월. 21년. 1년. 지금부터 한 3년 전이죠, 3년 전.
3%, 2%? 0.5%였어요. 0.5요? 네, 미국은. 아, 미국이. 우리나라 0.5%다니까요. 그래요? 0.5%였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2021년 7월에.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지금 3.5%잖아요. 네. 미국은 0.25%였어요. 와. 최저금리. 네. 미국은 바닥을 그냥 0.25%. 네. 근데 미국이 4월 달에 1%를 올려요. 네. 0.25에서 1로. 그리고 2022년 10월 달에 4%를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냥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돈이 미국이 쫙 찍었잖아요. 달러를. 네. 쫙 뿌렸잖아요. 전 세계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돈으로 달러를 확 당겨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0.5%일 때 미국이 0.25였어요. 네. 우리나라가 1.5로 높였을 때 미국이 1%였어요. 역전 안 됐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3%를 올렸는데 미국이 4%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타이밍이 네. 바로 2022년 3, 4분기인 거예요. 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박수. 와, 데이터베이스. 이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을 때는 네. 우리는 소비 판매가 하락한 거예요. 네. 이거 근거가 있을 것 같아. 오. 내가 보면서 지금은 미국 금리가 4.5%거든요. 우리나라 3.5%고 아직도 1%가 높아요. 네.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 4.75%거든요. 미국이 3.5%에서 3% 떨어지면 네. 내수 경기는 살아난다. 오. 예측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 가치보다는 미국 금융 가치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투자 비중 중에 미국 투자 비중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 근데 금리가 다시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고 역전이 되면 재역전이 되면 다시 해외 자본이 한국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투자금이 다시 한국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도는 거예요. 다시 돈이 도는 돌고. 거죠. 다시 도는 거죠. 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 3.5%와 미국의 4.75%의 네. 금리 차이가 계속 스테디 고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안 낮추려고 해요. 그래요? 예상 외죠. 네. 돈을 막 이렇게 뿌리는 성격인데 이게 보니까 금리를 안 낮추는 게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되겠다 판단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 연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까지는 스탠바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본래는 0.25% 떨어뜨린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동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동안 이걸 유지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4.75% 많이 내리면 4.5% 정도로 쭉 오래 갈 것 같아요. 우리도 3.5%에서 더 올릴 수 없잖아요. 네. 요 역전 구간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럼 내년도 확실히 경기 침체가 계속 꾸준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미국은 나름 지금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한테 투자를 많이 받아서 네. 미국에다가 막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또 새로운 일자리가 여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인데 네. 그런 걸 또 본다면은 미국은 지금 힘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 시기를 미국 주도로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되게 힘든 거죠.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다음 편에 좀 다루려고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40, 50대거든요. 아. 예전에는 20대가 많았어요. 오. 2002년도 그때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자영업자 비율이 20, 30대가 많았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40, 50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은퇴자들이 많이 몰려요. 네. 자영업에. 네. 근데 그게 다 박살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내수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이대로 계속 가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네. 돈을 다 뿌렸잖아요. 예, 뿌렸었죠. 네, 현금성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국가 부채를 일으키거나 부동산을 띄우게 되면 진짜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마땅히 꺼낼 카드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자린고비 시대,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진짜 허리띠 쫙 졸라매고 네. 미국에서 금리를 낮출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돈 아까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로 갔을까 내가 생각해봤어. 어. 이거 되게 팁이야. 와, 내가 연구해봤어. 아,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으면 우리 통장에 쌓여 있어야 되잖아. 네. 통장이 없어. 통장이 없어. 자,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이 돈이? 아.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찍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쌓이고 썼어요. 근데 도는데 제일 첫 번째가 부동산으로 너무 많이 갔어. 부동산으로 갔어요. 부동산은 다 쏠렸어. 일단. 왜냐면 다 대출 형태로 가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아졌어. 예. 그렇죠. 부동산으로 돈이 쏠렸어. 근데 금리가 높아졌어. 네. 자기 돈 플러스 빚인데. 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그럼 그 돈이 은행? 은행은 지금 몇 조 원대 지금 사상 최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는 거죠. 그럼 은행이 있네요. 은행으로 다시 온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은행, 두 번째는 주식하고 코인 시장. 정말 3년, 2년 전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코인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엄청 진짜 몇십조 원이에요. 몇백조 원이 그냥 다 주식 코인 시장에 들어갔다가 네. 다 박살났어요. 떨어졌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네. 코인 시장에서는 네. 고래라고 하더라고요. 고래. 네.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들. 일종의 그 슈퍼 개미 이런 네. 단어겠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또 엄청 벌어들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시장에서 유통되다가 이게 마치 자석과 같이 네.
그 자극이 센 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지만 은행으로 쏠려버리고 네. 이 자본이 많았던 어떤 그런 자본가들한테 금액이 쏠려버리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찍은 돈이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되니까 시중에 돈 현금이 날아버리는 거죠. 아. 이게 너무 좀 제가 파악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제 가정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생겨야 되는 거죠.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밑으로 내려왔을 때 네. 우리나라 내수 경제는 꽃을 피운다. 네. 그리고 쏠려 있는 그 사람들의 자산이 어떻게 보면 다시 리플로잉 돼가지고 그게 어떠한 사업 투자로 연결되거나 사업 투자. 그렇죠. 투자하면서 쓰게 되니까 이제 그렇죠. 노동이나 다시 이런 네, 인력도 그렇죠. 돌아가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찍어낼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나 개인이 그거를 다시 어떤 재투자를 할 텐데 네. 그게 코인 시장에서는 네. 내수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 주식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주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업 활동을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으로 빠질수록 기업이 위축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OECD 국가 중에서 주식 상승률이 제일 바닥이거든요. 네. 안 올라요. 아, 맞아요. 안 올라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네. 지금 다 올랐거든요. 네, 다른 우리나라 나라는- 주식만 안 올라요. 근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네. 정부의 규제가 너무 아직도 후진적인 거야. 아. 왜냐면 너무 이게 투기판이 돼버린 거지. 네. 그러니까 다 미국 주식으로 간다고 하고 네. 해외 투자를 막 돌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제 내수 경제를 잘 살리려면 어차피 지금 실버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 좀 어려워요. 근데 관리를 잘 해야 될 타이밍인데 네. 좀 정부 입장에서는 좀 잘 정책을 내야 될 것 같고 네.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기가 떨어질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견디도록 합시다. 네. 잘 앞에 쓰시고 이상 제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 아, 네. 어떤 메시지? 그래도 희망은 있다. 지금보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미 바닥이다. 아. 2025년은 지금하고 비슷하지. 이거보다 더 나빠져도 우리 입장에서는 비슷하다. 그리고 지금이 오랜 시간 구조조정 중에 있다. 10분기 네. 이어서. 네. 2년 6개월 동안 지금 구조조정. 너무 긴. 네. 내년까지도 포함한 3년 6개월 구조조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나빠지면 국가 위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 견뎌왔던 시간보다 견딜 시간이 짧을 거라는 거예요. 견뎌왔던 것보다 그렇죠. 앞으로 견딜 시간은 좀 짧으니 짧을 수밖에 없죠. 더 예. 버티자. 그렇죠. 어차피 인하 방향성이니까. 네. 타이밍의 문제인 거죠. 네. 그때까지는 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버텨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이상 빌리면 10분기 네. 연속 소비 강도 이대로 괜찮은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땠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와, 전 진짜 생각보다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알았는데 네. 이렇게 오랜 기간까지 돼 있을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아까 반등의 기회는 진짜 반드시 오는데 그때까지 잘 유지하고 잘 준비하는 게 많이 중요하겠다. 네. 많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모를 때는 절망만이 그냥 쭉 있었는데 그래도 한 1, 2년 안에는 버티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그래도 힘을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가능성의 연속이고 희망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좋은 생각을 품고 희망을 품으면 그것이 현실될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 하루하루 잘 이겨내 나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상 빌리민즈였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시작! 굿바이 빌리맨!